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제 채널의 모든 영상을 정주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쿠팡 파트너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달 전에요, 6월 8일이었죠, 6월 7일이었네요, 쿠팡 파트너스 같이 한번 해보자고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54명이 투표해 주셨고 57%가 하루에 3개씩 글 쓰는 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제가 뭐 이런 영상 만든다고 해서 결심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에 기존의 블로그 포스팅도 하시고 또 본업도 있으시고, 저는 원래는 일반 애드센스 포스팅을 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여러 개 운영하는데 그런 와중에 또 하나를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맥북 프로 M2가 나오면 신형을 사겠다는 일념하에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빡빡한 일정에 추가한 것이므로 혹시 사정상 하지 못하셨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제가 처음에 하루에 3개씩 쓰면 30일이면 90개를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효과를 서로 보고 서로 돈 좀 많이 벌어보자, 이런 느낌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저도 근데 물론 90개는 다 못 채웠어요. 제가 저 혼자의 외로운 싸움이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날 포스팅을 완료하면 몇 개 했는지를 여기 댓글에 좀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신 분도 있고 아마 거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채널이고 제가 그냥 한 거니까. 이게 제가 다 적은 거거든요. 보면 6월 8일 포스팅 3개 완료했다고 했고, 9일도 3개 했고, 10일, 11일, 12일, 13일 3개씩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6일날 뭐 바쁜 일이 있었나 봐요. 2개 했고요. 17일도 3개 했고, 19일은 2개 했고, 점점 줄어들죠. 이게 약속을 하고 하면 보통은 좀 힘이 든 것 같아요. 21일날은 1개 했고요. 올려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예 못한 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드디어 약속한 6월 7일까지의 포스팅을 완료했습니다. 7월 7일이죠. 7월 7일에는 제가 못한 거 좀 메꾼다고 5개 정도 했어요. 그래도 다 못했는데, 오른쪽에 제가 애플 iOS 넘버스에 한번 적어봤거든요. 8일부터 쭉 적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가 70개, 90개 하기로 했는데 70개 했습니다. 20개 못했죠. 저는 70개를 했는데 혹시 뭐 10개 정도 하셨든 아니면 50개 하셨든 각자가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 자체를 칭찬드리고 잘하신 겁니다. 사실은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애드센스 티스토리 포스팅도 우리가 좀 많이 해보고 싶은데, 제 말 듣고 10개, 5개씩은 매일 쓰고 싶은데, 또 빨리 포스팅 1000개 채우고 또 애널리틱스 분석해서 고수익 내고 싶은데 결심한 대로 잘 안 되는 게 사람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시도하다 보면 좋은 결과, 또 수익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거 70개를 예정이 없던 걸 쓴 거잖아요. 물론 평소에도 쿠팡 파트너스 포스팅을 했지만 예정이 없는 거를 써서 추가 수입이 당연히 많이 나왔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썸네일에 아마 쿠팡 파트너스 포스팅 하루에 3개씩 하는 방법이라고 아마 적어놨을 텐데요. 어떻게 이렇게 기존에 하는 것에 더해서 또 영상 녹화도 하고 편집도 하는데 쿠팡 파트너스 포스팅까지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이거는 시스템을 좀 만드시면 되는데, 그러면 파트너스 포스팅 3개 하는데 마지막까지 링크까지 다 넣는데 해서 한 30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해놓으면 하루에 3개, 로봇이 쓰는 게 아닌데 3개 쓰는데 30분이면 끝낼 수 있어요. 익숙해지시면 방법은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 기준입니다. 먼저 네이버 오셔가지고요, 템플릿을 만드셔야 돼요. 템플릿은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기 때문에 매번 글을 쓸 때마다 새로 기획을 하거나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템플릿을 만들어서 쓰시면 굉장히 빠르게 쓸 수 있어요. 단점은 이 템플릿을 제가 뭐 70개를 쓴다고 했을 때 이걸 계속 쓰시면 100개, 200개 정도 되는 글이 다 똑같은 모양의 형식을 취하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카더라지만 자동 프로그램으로 포스팅하면 똑같은 형식의 글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있어서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서 쓰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구조를 바꿔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카더라라서 저는 그냥 혹시나 해서 그렇게 쓰는 거고, 계속 똑같은 템플릿 쓰셔도 이상 없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템플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목은 쿠파스로 하겠습니다. 템플릿 길게 쓰지 마세요. 지우기 힘드니까 단어로만 쓰십시오. 처음에 예를 들어서 본인은 서론을 쓰고 밑에 내용을 쓰는 편이다. 그럼 여기다 서론 적어주시고요. 밑에
밑에다가 요점을 2개나 3개로 분리해서 내용을 전달하시는 분이 있겠죠. 빨리 쓰고 싶으시면 요점이 많지 않으면 좋아요. 저는 여러 개를 좀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요점 1 그리고 요점 2 합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요 인용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눌러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다가 요점 2 두 번째 요점도 선택해서 인용구 만들어 주시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서론 쓰시고 요점 나오고 내용 쓰시고 그러면 되겠죠. 또 요점 나오고 내용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정하셔야 될게요.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넣으셔야 되는데 맨 위에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저가 보러 가기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했으니까 제 거 찾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링크 걸었죠? 위에다 거시는 분은 여기다 걸었다고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맨 밑에 거시는 분은 요거를 맨 밑에 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링크가 먼저 보이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론 바로 밑에다가 최저가 링크를 걸고 아래 설명을 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공정위 문구 넣어 주셔야겠죠. 쿠팡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넣어주세요. 숨기지도 마시고 글씨 크기도 줄이지 마시고 색깔도 희미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안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쿠팡 파트너스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블로그로 글을 쓰는데 물건이 안 팔리면 이것 때문이 아닌데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글이랑 사진 있고 링크 있으면 사는 겁니다. 실제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어디 돈 받고 했나? 이런 생각까지는 할 수 있지만 쿠팡 파트너스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냥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이제 템플릿으로 가셔가지고 내 템플릿 누르시고 현재 글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생겼죠? 기존에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는데요. 요거 지금 임시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대로 두고요. 템플릿을 만들었다고 글이 빨리 써지는 게 아닙니다. 글을요 3개 쓰시잖아요. 3개 쓰는데 이거를 글을 하나 쓰신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쿠팡 파트너스 상품을 3개 팔 거면 이 3개가 하는 반복되는 작업이 있죠. 예를 들면 사진 작업이라든지 링크를 갖고 오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해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하실 일은 사진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쿠팡 파트너스로 가보죠. 먼저 글을 쓰시기 전에요. 내가 오늘 글을 3개 쓸 건지 5개 쓸 건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3개 쓸 거다. 그러면 3개 상품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예를 드는 거니까 그냥 캠핑으로 쳐보겠습니다. 캠핑 치면 여기 위에 요거 나오고 여기 알루미늄 캠핑 테이블 나오고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 거리 나오잖아요. 요거 3개를 사겠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캠핑 선반이랑 쓰레기 봉투 거리, 접이식 캠핑 테이블 3개를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 글을 먼저 한 방에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사용할 사진을 갖고 옵니다. 사진에 대한 쿠팡 파트너스 물건을 직접 사지 않은 경우에 여기 있는 사진을 써도 되냐 마냐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 거고, 사진을 제가 지금 사용할 사진을 미리 갖고 왔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이 방법대로 갖고 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그거는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사진에 대해서는 조심하십시오. 먼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밑에 상세 페이지 있잖아요.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은 정말 조심하시고 안 쓰시면 좋습니다. 자, 썸네일에 있는 사진을 쓸 것인지에 대해 혹은 쓰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한번 다루겠습니다. 썸네일에 있는 사진을 쓴다고 생각하고 사진을 모아보겠습니다. 맥북 사용자는 커맨드 쉬프트 4 누르시고 캡처, 여기 두 번째도 있죠. 커맨드 쉬프트 4 누르시고 캡처. 분명히 제가 여기 캡처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네, 치고 첫 번째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레기 봉투 거리 들어가셔서 커맨드 쉬프트 4 캡처 하나만 하죠. 그 다음에 접이식 캠핑 테이블 들어가셔서 캡처하시고 캡처하시고, 네, 이렇게 이제 사진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링크를 갖고 오셔야 돼요. 링크 생성. 링크는 이제 어떻게 넣으실지 결정하셔야 되는데 리디렉션을 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단축 URL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은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으니까 거기서 방법을 보시면 되고, 이제 링크도 한 곳에 모아두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링크 선반이잖아요. URL 복사하신 다음에 저는 여기 따로 적어 놓습니다. 캠핑 선반 링크 모아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 거리 복사, 쓰레기 봉투 거리 링크. 여기 이 링크를 저는 지금 예를 들어 드린다고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그냥 걸었는데 이게 만약에 본인 블로그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제가 테스트하는 법 알려드렸죠. 쿠팡 파트너스가 내 블로그가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확인이 되셨다면 리디렉션이나 단축 URL을 여기다 적어 두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접이식 테이블 복사,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면 준비가 된 겁니다.
됐죠? 이제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쿠팡 파트너스 글쓰기 3개를 한 방에 해보겠습니다. 템플릿 누르셔가지고 글쓰기에서 내 템플릿, 그리고 아까 만들어둔 쿠파스 템플릿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목을 정하시고 서론을 쓰세요. 디스크립션 쓰시듯이 한 3줄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가 링크 보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바로 가져와서 복사하고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고요. 체크 됐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테이블에 대한 첫 번째 장점을 쓰시고 내용을 쭉 쓰십시오. 내용 3-4줄 쓰시고, 두 번째 장점에 대해서 쓰시고 내용 3-4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넣으셔야 되는데, 사진은 아까 제가 한 번에 다 다운 받아 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내용 밑에다가 넣고 두 번째 내용 밑에 사진 남은 2개 넣습니다. 그럼 다 됐죠? 그걸 다 쓴 겁니다. 이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이러고 발행하면 끝납니다. 그냥 글을 이렇게 하나 쓴 거고, 이제 두 번째 글을 또 써야 되잖아요. 이거는 캠핑 선반이었죠. 선반 했으면 이제 글 끝났고 발행을 하신 다음에 글쓰기를 다시 하셔가지고 또 템플릿을 꺼냅니다. 그럼 또 나왔죠. 여기다가 캠핑 거리 하고 서론 디스크립션 3-4줄 쓰시고요. 여기 링크 아까 있었죠. 링크 쓰레기봉투 거리 링크 거시고, 이거의 장점 어쩌고 저쩌고 하시고 내용, 그리고 여기다가도 장점 2 내용 쓰시고 제목 쓰시고 내용 쓰신 다음에 사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발행. 이러면 두 번째 글이 끝난 거예요. 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중간에 빠지는 시간만 빼도 글을 쓰는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세 번째 글을 써볼까요? 캠핑 알루미늄 철제 테이블이었죠. 여기 디스크립션 쓰시고, 세 번째 링크 아까 따로 빼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그리고 여기 테이블 장점 쓰시고 테이블 크기 쓰시고 내용 여기 내용 넣으시고, 요 밑에 사진 하고 발행 하면 이제 글 3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익숙해지기 나름이긴 한데요. 그리고 상품마다 쉽게 쓸 수 있는 글이 있고 쉽게 못 쓰는 글의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한 2-3일만 해보시면, 이거 3개가 다 하기 힘드시면 2개만 해보세요. 근데 1개 할 때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1개 할 때는 링크 따로 이렇게 해놓거나 사진을 따로 빼놓고 이렇게 하는 게 크게 효과가 없는데, 글이 2개, 3개 혹은 쿠팡 파트너스를 하루에 5개, 10개 정도를 동시에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진 모아놓는 작업 따로, 링크 모아놓는 작업 따로, 또 템플릿 만들어 놓고, 심지어 이 쿠팡 파트너스 공정인 문구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따로 미리미리 들어가 있어도 훨씬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냥 글 쓰는 시간 자체에만 단축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쓰는 데 있어서 앞뒤로 생각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러한 시간들을 전부 단축하시면 쿠팡 파트너스 글을 로봇도 아닌데 거의 로봇 수준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장점이 있잖아요. 많이 쓸 수 있어요. 빨리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로봇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글을 나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 엔진이 볼 때 어뷰징으로 생각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장점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저는 여유가 있을 때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장문의 글도 씁니다. 그런 경우에는 확실한 전환율이나 시즌성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요. 그게 아니라 나는 쿠팡 파트너스 글을 좀 쌓아가겠다. 한 500에서 1000자 사이로 간단하게 쓰는 거 10분에서 15분 내에 글 하나를 쓸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해서 지금 이사양 잡스가 한 달 동안 했던 것처럼 계속 한번 해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대로 하시면 쿠팡 파트너스 글을 쓰는 게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수익은 굉장하죠. 지금 애드센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애드센스가 매일 수익이 나긴 하는데 뭐 0.5달러, 뭐 3달러, 4달러 이러잖아요. 당장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그러니까 물론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건 애드센스긴 한데요. 그 전에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야 글을 좀 더 쓰고 디지털 노마드로서 일할 맛이 좀 나니까 이 쿠팡 파트너스도 버리지 마시고, 온갖 어뷰징 행위 때문에 쿠팡 파트너스가 문 닫기 전까지는 이 방법으로 글을 쓰는데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